육아를 돕지 못한 건 용서할 수 없어 보상은 이혼밖에 할 수 없지 9만 달러를 달라고 하자 남편은 당당하게 팔짱을 끼고 웃으며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선언했고 경멸한다 여기 이해해. 이건 이혼 서류 언제 그런 걸 준비했어. 내가 이혼 서류를 건넨 순간 남편은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말을 잃은 듯 너에게 분명히 말하려고 했다. 더 강한 위치에서 내 이름은 니콜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는 40세이고 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 마이과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거의 10년이 되었습니다. 보통 결혼 10주년은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축하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따뜻함의 기미조차 없습니다. 이 상황의 전환점은 3년 전 제가 겪은 교통사고로 인해 휠체어가 필요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니콜 괜찮으세요? 마이크 저를 위해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 소식 듣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생명에는 안 위험해서 다행입니다. 네, 하지만 아쉽게도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앞으로는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이없네요. 일할 때 운전을 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가 충돌하여 평생 걷기 힘든 몸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보험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 안정도 얻었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업도 하고 싱글 시절 상당한 돈을 모아서 생활비 걱정은 거의 없지만 신체적 한계에 대한 불안감과 남편에게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죄책감이 정말 컸어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미안해 아니 니콜 잘못한 게 없어 앞으로 사고는 순전히 불운이었다. 내가 옆에서 응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무 고마워. 마이크 너 남편의 따뜻한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의 말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이크는 우리의 생활 환경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무장의 시설을 갖춘 임대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편안하게 1층 방을 선택해 주셔서 휠체어를 타고도 일상생활과 집안일을 이전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가능한 한 빨리 집에 오려고 노력했고 일상생활의 여러 면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배려와 노력에 감사하지만 휠체어 생활을 시작한 지 약 6개월쯤 지나자 마이크의 태도가 점차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마이크 화장실에 가야 해서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의 표정에서 보살핌의 괴로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지도 모르지만 저도 그 사실에 깊이 미안하고 괴로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간병의 부담 없이 더 의미 있는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야간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제안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안을 듣고 마이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일하다가 피곤해서 집에 와서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이 솔직히 꽤 힘들었거든요. 남편이 너무 솔직하게 말했을 때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사고를 당했을 때 제 마음은 안타까움이 가득 찼어요. 응원해주겠다고 강력하게 말했고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게 조금 아쉬웠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돌봄을 시작하는 것이 예상보다 더 어려웠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우미의 사용을 늘리면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고 했지만 남편이 간병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자마자 나에 대한 그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헤이 당신이 휠체어에 묶여 있더라도 우리 집에는 장벽이 없으므로 당신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괜찮은 식사를 하려고 좀 더 나은 것을 요리하려고 노력합니다. 도우미에게 사라고 말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식사를 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그냥 변명처럼 들립니다. 들어봐 휠체어를 탄다거나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너를 차별할 생각은 없어 일하지 않고 집에 있기 때문에 누구와도 다르게 대하지 않아 내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 남편의 말이다. 엄청나게 가혹했어요. 내가 일하러 갈 수 있다면 왜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혼자서 쇼핑을 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알면서도 기뻐할 것입니다. 왜 그는 말합니까? 뭔가 너무 궁지에 몰린 그 순간 나는 깊은 상처를 받았고 점점 충격을 받았고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아벳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직감적인 순간도 있었습니다. 부업에 더욱 힘쓰고 싱글 시절 열심히 모은 저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주식 투자, 재무관리 공부 등 수익 창출 활동에 집중하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내 부업 나는 이러한 활동에 진지하게 참여함으로써 휠체어 사용자라도 독립적이고 나 자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말이 되자 점차적으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9만 달러에 도달하면서 자신감과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모든 일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 남편이 나를 치료하기 시작했을 때에도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도 우리는 사랑을 위해 결혼한 부부였고 벌써 9년의 동거 생활을 뒤로하고 너무 오랜 동거 생활을 하면서 이혼을 망설이고 고민하게 된 것은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과 행복한 기억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휠체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생활 방식의 변화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상보다 남편에게 알 부담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의도치 않게 남편이 나에게 거친 말을 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희망은 나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늦게 집에 오기 시작했고 종종 새벽 2시 이후에야 휠체어를 탄 내 상황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침에 어젯밤에도 늦게 돌아왔잖아. 나 일이 있어서 그런데 새벽 2시 이후에 돌아오는 건 일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 아니야. 술 마시러 가는 것도 내 일이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 해. 내가 그와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그가 짜증을 냈고 나와의 어떤 상호작용도 피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렐 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고 느꼈고 예기치 않게 남편이 돌아온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특이하게도 저녁에 도우미가 아직 우리 집에 있어서 문으로 갔는데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입구에서 고개를 들었더니 어리둥절한 도우미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남편이 중요한 얘기가 있다며 오늘은 집에 가라고 하더군요. 그게 뭐죠? 그러다가 남편이 아기를 안고 거실로 들어왔고 옆에는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었는데 화려한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꽤 어려 보였어요.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지 않아 도우미에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집에 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도우미가 손에 가방을 들고 떠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본 뒤 미안한 표정으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기와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남편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예실이입니다. 지금 데이트 중인 여자이고 이 작은 아이는 실제로 우리 사이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남편의 말에 나는 믿기지 않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내 뒤에서 바람을 피웠고 그 관계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집에 늦게 오는 이유는 그녀가 임신 중이어서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갑작스런 스위처루를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의 현실을 잘 파악하려고 마음이 어지러웠는데 너무 갑작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애슐리 몇 살인지 그 순간 아주 어려 보이시는데 남편의 외도 상대였던 여자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사실 저는 18살이에요. 당신은 18제 남편의 외도 상대는 사실 18살이었고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였는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났나요? 사실 저를 돌봐주는 대신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났어요. 남편이 나이트클럽에 나가서 18세 소녀와 불륜을 시작했고 심지어 그녀를 임신까지 시켰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당신이 나를 잘 배신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 감정도 없고 당연히 젊고 매력적인 사람을 더 좋아한다. 이 여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말이군요. 바로 제가 그 여자와 재혼할 예정이고 이 아이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정신이세요? 하루 종일 집에 계시는군요. 예실이는 젊고 그녀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그녀는 육아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그녀를 위해 육아를 맡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추론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것과 혈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배신한 사람이 바로 나인데 왜 연애에서 태어난 아이를 키워야 합니까? 당신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돌보기를 거부하면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9만 달러 남편이 조롱하며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더 나를 경멸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여기서는 침식당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혼 서류를 제출했을 때의 이혼 서류입니다. 남편은 깜짝 놀란 이혼 서류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것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을 계속할지 말지 오래전부터 깊이 고민해서 혹시나 해서 이혼 서류를 준비했는데 어이없게도 너 같은 사람이 이혼을 생각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 나도 하고 싶다. 이 상황에서 내가 분명히 더 강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일할 수 없고 나 없이는 제대로 살 수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자유가 있지만 나는 의도가 없습니다. 당신의 아이를 돌보지 않고 당신에게 보상금으로 9만 달러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사건에 대해 당신에게 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좀 그렇군요. 보상을 지불할 여유가 없어서 지불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보상을 요구할 예정이라면 자산 분할은 잊어버리세요. 해당 조건에 동의하시면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남편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아마도 자산 분할 없이는 내가 안 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양할 수 있고 보상 요구를 철회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나는 이미 안정적인 수입을 갖고 있고 벌금을 철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산이지만 보상금은 꼭 청구할 거예요. 믿을 수 없군요. 정말 이런 일을 겪고 계시군요. 이혼 후 어떻게 살 계획인가요? 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은 잘 돌볼 수 있어요. 둘 다 용서할 수 없고 보상도 못 받으면 만족할 수 없어 마음대로 하세요. 나중에 남편이 불륜 상대와 떠났다고 후회하지 마세요. 새 살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이사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내 소지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남편은 내 연소득이 크게 늘어났고 저축도 충분히 했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오기 전에 그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과장해서 뭘 할 건가요? 전 남편이 비웃으면서 조용히 통장을 보여줬는데 이 통장에 적힌 기록을 보니 내가 보여준 통장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금액의 입금 기록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나?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나? 나는 당신이 언젠가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혼자 살기 위해 늘 노력해왔고 당신이 이혼을 제안했을 때 나는 이미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내 전 남편이 그 금액에 말문이 막혔는가? 내가 벌던 돈이 어이가 없어서 처음부터 말한 거야. 내가 더 강한 입장에 있어 전 남편은 충격에 빠져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예상치 못한 비극이 전 남편에게 닥칠 뻔했어. 내 삶을 지원해준 도우미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었고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 도우미를 선택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대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였고 그 사업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내 전 남편이 다니던 회사였다. 도우미로 일하며 친분을 쌓고 다양한 사연을 공유한 그녀는 전 남편이 아버지 회사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회사에서 이런 변명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고 즉시 모든 것을 그녀의 아버지에게 보고했고 그 결과 내 전 남편은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자신과 그의 불륜 파트너에 대한 보상으로 합쳐서 6만 달러를 지불한 직후에 그의 저축이 완전히 고갈되어 이제 실직했습니다. 그는 그의 불륜 파트너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런 결과를 바라지 않았고 결국 버림받은 불륜 상대는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혼자 아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함. 이 상황을 계기로 미혼모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그녀의 부모로부터의 엄격한 질책은 그녀가 나에게 보낸 사과 이메일에는 그녀의 미성숙과 경솔함에 대한 깊은 반성의 말이 포함되어 그녀의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그녀가 18세의 어린 나이를 고려하여 내 전 남편과의 관계를 끊기 전에 얻은 것입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가 태어난 아이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을 보인다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남편은 집세를 내지 못한 대실패로 인해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황폐한 아파트로 이사해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가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40대 취업이 극도로 어려울 것 같은 고독한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평생 노후 걱정이 없을 만큼 충분한 자산을 확보했습니다. 나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자아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혼자서는 부담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 도울 의향이 없다면 적어도 스스로 간병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이 그녀의 이혼을 돌보는 것이 싫다면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차가운 말은 계속되는 우리 관계의 얇은 위협을 끊는 마지막 컷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혼하자. 저는 32세 주부였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한 지 거의 4년이 되었습니다. 매트 남편과 전에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동료였지만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결혼 후 가정생활에 헌신하는 일.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어머니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매트는 제 과거를 문제 삼지 않고 항상 저를 아껴주셨어요. 매트는 저보다 2살 위이고 직장에서 리더십 역할을 맡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입. 결혼 초기에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고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결혼에 대한 강한 열망도 있었습니다. 매트의 지배적인 모습을 보며 나는 집을 부양하는데 기쁨을 느꼈고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매트가 놀라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2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벌써 65세 지병을 앓고 계신데 너무 걱정이 돼서 같이 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를 잃은 후 혼자 살았던 그의 어머니가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는 갑작스러운 제안. 당신은 그녀의 다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을 늘 걱정했지만 남편의 설득 끝에 실제로 동거를 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동거를 하게 된 시어머니는 신속하게 아파트를 포기하고 우리 집으로 이사를 오셔서 시어머니와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 같은 명절에는 항상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기 때문에 동거가 큰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동거를 시작한 후에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희망이 생기기 전에 나에게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왜 필요한가요? 사실 친구와 차를 마실 계획을 세웠는데 안정적인 직업도 없고 현금도 부족하지만 당신은 돈이 있어요. 남편의 상속 재산과 집을 팔아 얻은 수익금은 말할 것도 없고 정기적인 연금 수입도요. 내가 당신의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친구들과 보내는 즐거운 시간을 어떻게 감히 제한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최근에 당신이 원하는 값비싼 가방을 사기 위해 가게 예산을 늘려야 했어요. 그런 작은 문제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차갑 조금은 아무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매트에게 이것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결국 전업주부인 매트가 재정적 기여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시어머니의 지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게 예산의 소소한 관리는 남편이 나에게 맡겼습니다. 결국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리도 다쳤고 쓸데없이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에서 쉬는 게 건강에도 더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작은 일들의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불평을 하시네요. 이 문제는 아무리 불행해도 타협할 수 없다고 말하고 방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남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단 말이야? 난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엄마한테서 엄마를 집에 가두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어? 저번에 산 가방 대금도 못 받았는데 게다가 차 살 돈도 빌리려고 하는데 왜 그런 결정을 혼자 하는 겁니까? 이 가족을 위해 돈 버는 건 나니까 최종 결정권은 나한테 있어요. 차 한 잔에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순간에는 별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기뻐하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결국 매트는 집안을 부양합니다.
항상 그녀가 나에게 잘난 척한다고 말했으니까 차갑으로 $50. $50만 빌려줄 수 있니?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잖아. 아직은 넉넉해 보이는 약간의 여유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상식이야. 그냥 그녀에게 $50를 줘.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지. 넌 너무 경직될 수 있어. 내가 여기서 악당으로 몰리고 있는 건지 문제는 내 남편의 과도한 어머니에 대한 방종이야. 매 정말 힘든데 그럼 내가 내 며느리를 징계할 책임은 어떻게 하겠나. 엄마가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면 기꺼이 함께 생활함으로써 당신을 위해 정말 도움이 될 텐데 제 시어머니의 성격의 이면뿐 아니라 결혼 후 매트가 그의 어머니에 대해 얼마나 너그러운지 분명해졌습니다. 매트의 승인에 그녀는 더욱 대담해지고 더 가혹한 태도로 나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내 요리에 맛이 없다고 비난하고 진공청소기가 너무 시끄럽다고 불평하고 내가 세탁기를 사용할 때 투덜댔습니다. 그녀는 내가 세탁기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집안일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해 보였고 그녀의 눈에는 항상 특별한 손님처럼 대해야 할 것처럼 행동했으며 빨래 개기, 설거지 등 작은 일이라도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지만 내가 아무리 친절하게 물어봐도 내 요청은 항상 거부되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모든 일을 하게 하려는 건가요? 남편이 도움을 청했지만 결국 시어머니가 나를 비난하고 남편이 나를 비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상황이 굳어지면서 시어머니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전형적인 냉정한 태도. 남편은 변함없이 어머니가 나를 나쁜 아내로 본다고 맹신하고 있다. 계속 어머니를 힘들게 하면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시어머니는 내가 혼나는 걸 볼 때마다 대놓고 웃는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불공평했거나 어떤 식으로든 잘못을 저질렀다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쁘게 이해하려고 애쓰지만 내가 하는 일은 가족을 관리하고 가족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뿐이다. 남편과 시어머니를 평소대로 대해주는데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가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너무 억울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 반년 정도 지속되었고 그 결과 위궤양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스트레스로 처음에는 가까운 병원에 진료를 받았으나 점점 상태가 악화되어 입원을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시립 대형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멀리 사시는 어머니께서 거의 매일 걱정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쌓인 일상의 스트레스가 결국 건강을 해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정말 우울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좀처럼 오시지 않는 데 비해 어머니께서 매일 찾아주시는 덕분에 점차 마음이 치유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를 보기 위해 그들은 장기 병원에 있는 동안 2달에 한 번만 저를 방문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을 것인지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을 건가요? 정말 쓸데없이 그는 감정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그리고 정말 용기가 부족해요. 난 훨씬 더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당신은 너무 애지중지하고 그녀는 이러한 반응에 나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언제 오셨는지 보는 것은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사도 없이 서둘러 나가는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도 퇴원 후 다시 같이 살 생각을 하니 정말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의도치 않게 입원을 연장한 것은 탈출하고 싶은 마음에 영향을 받았는데 퇴원일을 알리고 그 순간 나를 데리러 온 남편의 대답은 그것뿐이었다. 나는 잠시 안도감을 느꼈다. 남편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곤 했던 친절한 당신이 없는 동안 집은 완전 난장판이었어. 오늘은 다리가 아파서 요리를 못하겠어. 오늘은 좀 쉬고 싶어서 청소와 빨래는 당신이 하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집안일을 떠맡겨 남편이 그녀 때문에 일상적인 집안일을 떠맡게 됐다는 것, 남편이 퇴근 후 시간과 주말을 집안일로 허비하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남편은 이제 가사 부담과 시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제가 견뎌야 했던 어려움을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집에 돌아온 이후로 남편은 훨씬 더 친절해졌고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엄마는 그건 좋은 말투가 아니니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는 부드럽게 그녀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남편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왕따로 한계에 도달해 입원해야 했던 기간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지만
이상적으로는 서서히 나아지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됩니다. 병원 입원이라는 과감한 조치를 취했지만 상황은 다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과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역 계단에서 넘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만성 다리 상태를 악화시켰습니다. 의사는 입원 기간이 지나면 간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집에 돌아오면 앞으로의 생활 방식에 대해 저와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어머니를 간병하는 책임을 저와 함께 분담하기를 진심으로 바랐지만 그의 제안은 달랐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는 거리가 멀고 엄마를 잘 모셔줄 거라고 뭐 집에 있으니까 여자가 하는 게 당연하잖아. 잠깐만, 왜 나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해? 밤이나 쉬는 날 간병을 지원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일에 지쳤습니다. 퇴근 후 간병을 감당할 여력도 없고 적어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재충전을 하고 싶습니다. 쉬는 날 집에 있는 내가 그 역할을 해야지. 이 말을 듣고 남편은 전혀 변하지 않고 모든 귀찮은 일을 나에게 떠맡기려고 하는 내 희망과는 달리 너무 실망스러웠다. 입원하면서 고생해서 어머니 돌보지 못하게 막았을 뿐인데 남편이 말을 끊으려고 한다고 불평하지 말고 엄마만 잘 챙기세요. 하지만 이 책임을 나에게 떠넘길 거라면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다음 나는 간병인을 거부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남편은 내 저항에 대한 분노를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지금은 이기적일 때가 아닙니다. 현재 생활 방식을 누구에게 빚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의 태도를 참을 수 없습니다. 네가 협조 안 하면 나한테 다 맡기는 거. 내가 굳게 서 있을 때 알아서 처리해. 남편이 더 충격적인 말을 나한테 던졌어. 투덜대지 말고 맘에 안 들면 알아서 처리하는 건 반대하지 않아. 그 말로 이혼하자.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작은 유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 사람과 계속 같은 지붕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혼하자. 돈 없이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직업이나 살 곳. 이혼 후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이혼 후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로 이해합니까? 이혼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아마도 겁을 주어 결정을 철회하도록 의도했을 것입니다. 이혼하지만 나에게 그 말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유를 향한 발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결심했어요. 바로 이혼 서류를 가져오겠습니다. H 정말 진심인가요? 그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떨었지만 그 사람은 내가 나갈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어떤 약점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동사무소로 가는 내 일거수일투족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전에 얘기한 건 아직 가능해요. 네. 처리하기로 했어요. 지금 회사로 가는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고 이혼 서류 받고 돌아오자마자 전화를 끊었어요.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개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혼 서류를 작성해 볼까요? 정말 이런 일을 겪고 계시나요? 그만둬야지. 한심해. 알았어. 이렇게까지 밀어붙일 거면 나도 참지 않을게. 마지막으로 이혼을 재고해볼 생각이었지만 그건 이제 불가능해. 이혼할게. 그럼 빨리 작성하라. 남편은 머뭇거리며 마지못해 주저앉아 이혼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이혼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내가 쓴 것은 정말 그의 말을 무시한 채 끝내는 것인가? 빨리 내 역할을 채웠고 이혼 서류는 내가 처리할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다. 무엇을 원하시나요? 언제 집에 돌아오실 건가요? 어떤 근거로 우리가 이혼했다고 말씀하시나요? 거의 낯선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차갑게 굴 필요는 없어요. 몇 년간 주부로 살았고 이제는 아르바이트만 해도 어머니와 함께 살아서 서로 부양한다고 해도 인생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죠? 내 걱정은 좀 해야겠어. 꼭 돌아왔으면 좋겠어. 엄마가 다리를 다치셨고 최근에 치매 증세도 나타나기 시작해서 기분이 불안정해지고 집도 난장판이 됐으면 좋겠어. 나는
밖에서 일하는 남편이 될 거야. 그리고 나 너네 집을 내게 맡기고 다시 예전처럼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나는 그의 간청에 비꼬는 미소로 응했으니 결국 너는 일을 편하게 해주고 싶은 것뿐이겠지. 뭐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 난 열심히 일하고 있어.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외국어 실력이 매우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현재 국제 거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급여는 상당히 좋으며 급여가 변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지금 귀하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전 남편이 이 사실에 깜짝 놀랐기 때문에 돈이나 일을 어디서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와 떨어져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연락하려고 하면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전 남편이 주저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으나 전 남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전 직장 동료의 말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내 일에